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293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서 적발된 재단의 횡령, 또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가 1,367건에 달하고 그 비위 금액이 2,624억 4,28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단순히 나눠보면 사립대학교 한 개 대학당 4.7건의 비리 사건, 그 다음에 9억 1,492만 원의 비위가 적발이 된 거고요. 이거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회계부정 위반 금액 646억 원보다 4.2배나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사한 건수와 금액은요, 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이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의 모 대학의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이 적발돼서 392억 원을 보존하도록 요구를 받았지만 이 대학이 저희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항 없는데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적발되고 지적되고 조치를 요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실에는 이렇게 허위 자료를 낸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인 것 같고요. 또 그 금액과 건수가 더욱 많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제가 졸업반 모교라서요. 혹시 빠지면 오해를 살까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비위 건수와 금액이 제로인 것으로 제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허위 제출인 걸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습니다. 허위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교육부가 각 대학에 자료 제출 공문을 시행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 또는 이사장에게 행정조치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조치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립대학의 비리가 더 문제가 되는 건 각 대학의 전체 예산의 재원이 대부분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요,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예산이 18조 7천억 원이고요. 이 중에 53.1%에 달하는 9조 9,354억 원이 등록금 세입이고 15.28%인 2조 8,572억 원이 국고지원입니다. 근데 위 금액은 교육부에서 제출된 167개 4년제 대학 기준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립 그리고 사립대학 4년제 전문대를 모두 포함한 전체가 중앙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6조 403억 원이고요. 인건비, 경생 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0억 원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립대학의 비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건으로 혹은 개인의 문제, 개별, 대학의 문제, 재단의 문제를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어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강화하고 또 회계부정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는요,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절반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8촌인의 혈족, 그리고 사촌인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장을 임명할 때는 대학 평의원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토록 했고요.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설립자 등이 장악된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평의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이렇게 환수 조치로 끝났었던 회계부정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동안은 이 현행법에서는 회계부정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사태 때도요. 유치원에서 국고지원금이라든지 혹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가지고 성인용품을 사든 명품백을 사든 그게 내 건데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돈을 함부로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횡령을 해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었던 현행 법의 미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대학의 자체적인 판단으로요.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결과만 기록하는 회의조서만 공개토록 했고 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각 사립대학의 문제가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거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오래된 고질병이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조금은 오래된 과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고 혼자가 아니라 국회의원 혼자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대학 사회의 민주적인 역량들, 양심적인 세력들 함께 힘 모으고 우리 사회 국민들이 가장 앞장 세우고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 그 상식을 법제화하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고 반드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